하늘을 지배한 무자비한 폭풍. 그날 나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25살이고 1944년 봄 경기도 가평의 작은 비행훈련소에서 조종사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전쟁이란 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곧 내 인생과 우리 조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목격한 그리고 겪은 한 전투의 기록입니다. 내가 속한 대한민국 공군은 아직 설립 초기였지만 우리는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며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1944년 6월 경상남도 진해 상공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중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소위로서 처음으로 실제 전투에 투입된 참신한 조종사였고 우리의 임무는 일본 항공기의 공격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공중전이 아니라 선진 무기체계와 전술이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지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청명한 하늘 아래 우리는 24대의 신형 천둥매 전투기를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이 천둥매는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전투기였는데 겉모습은 무겁고 둔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강력한 엔진과 화력은 일본군 조종사들에게 큰 충격이 될 무기였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우리의 조종 교관들은 천둥매의 뛰어난 속도와 내구성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전투는 단순한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력과 전술, 그리고 인간의 용기가 만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편대가 진해 상공에 도착했을 때 일본군 전투기 편대가 이미 고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피드와 기동성으로 우리를 압도하려 했지만 천둥매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고공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종관을 꽉 잡고 엔진의 울림을 느끼며 우리의 임무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무거운 기체가 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군의 전통적인 전술, 즉 기동성과 회피에 의존하는 방식을 익혔지만 이번 전투는 달랐습니다. 천둥매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기였으며 강력한 기관총과 폭탄, 로켓까지 장착해 적의 비행기뿐 아니라 지상 목표물까지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화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투 중 한 적기가 내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숨을 죽이며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자 8개의 기관총에서 쏟아져 나오는 총알이 적기를 향해 빗발쳤습니다. 그 순간 적기는 불길에 휩싸여 순식간에 공중에서 조각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적기와 맞서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천둥매의 증가가 드러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견디며 빠르게 고도를 올리고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반격하는 우리의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점점 전투에 익숙해지고 천둥매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전투는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곧 내 인생의 깊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겪은 놀라운 반전과 전쟁터에서 마주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끝내 밝혀진 비밀까지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날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편대가 처음으로 일본군과 마주한 순간의 긴장감을 상세히 전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단지 한 명의 젊은 조종사였지만 하늘을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진해 상공에 도착하기 전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나는 김민준, 25살의 젊은 조종사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긴장과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천둥매 편대는 총 24대,
모두 신형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본군의 주요 항공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륙했다. 비행장은 경상남도 진해의 작은 군용 비행장이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엄격한 훈련을 거쳐 실제 전투에 나서는 첫 임무를 맞이했다. 천둥매는 그 크고 무거운 외관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조종사들이 의심했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이 기체는 전혀 새로운 전투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과거의 날렵한 전투기들과 달리 천둥매는 무게와 힘으로 싸우는 전투기였다. 강력한 엔진과 대량의 탄약,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은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출격한 날, 하늘은 맑았고 시야는 최고의 상태였다. 편대장 박준호 소령은 차분하게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다. 모두 집중해. 적은 진해 북쪽 상공에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임무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우리 영토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나는 조종석 안에서 손을 꽉 쥐고 엔진의 진동을 느꼈다. 비행고도는 약 17,000m. 천둥매가 가장 잘 활약할 수 있는 고도였다. 일본군 전투기들은 아마 이 고도에서 우리의 속도와 화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기체가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가르는 그 느낌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적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키웠다. 이 전투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하늘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적기의 실루엣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천둥매 편대는 고도와 속도를 유지한 채 적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일본군은 주로 경량형 전투기들을 운용하며 민첩한 기동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술을 간파하고 있었다. 천둥매의 무거운 몸집과 강력한 엔진은 직선 비행과 급강하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기동성보다는 힘과 화력으로 전투를 풀어가기로 했다. 전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일본군이 속도와 기동성에서 우위를 점하며 우리를 압박했다. 그들은 우리 무거운 기체를 조롱하듯 하늘을 걷는 거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천둥매의 진짜 위력을 아직 체감하지 못했다. 그들의 날렵한 기체가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우리의 방어는 단단했다. 강철처럼 견고한 기체는 그들의 공격을 버텼고 우리 기관총의 화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나는 조종관을 잡고 전장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적기의 코앞까지 다가가자 가슴이 뛰고 손가락이 떨렸다.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전투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18살의 젊은 일본 조종사가 날아드는 불길을 마주하며 기체를 회피하려 했지만 우리의 총탄에 맞아 불꽃을 내며 추락했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천둥매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의 무기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투는 길고 치열했다. 우리 편대의 기체 몇 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동료들의 비상 탈출 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다. 나는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임무에 집중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진해 상공에서 벌어진 전투의 시작이었다. 다음에는 전투가 더욱 격화되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긴박한 순간들을 전할 것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죽음과 마주했고 천둥매가 가진 진정한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천둥매가 단순한 무거운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김민준, 그날 진해 상공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신참 조종사였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내 상상 그 이상이었다. 적군은 처음에 우리를 경시했고 우리는 그들의 경솔함을 역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기동 전술에 의존해 우리를 공격했다. 빠른 선회와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우리 천둥매의 무거운 몸집을 우회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천둥매의 진정한 힘은 속도와 활력,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에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고공에서의 성능은 일본군 기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편대장 박준호 소령은 무전을 통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그들의 기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고고도에서 속도와 활력으로 압도한다. 무리하지 말고 서로를 보호하며 싸워라. 나는 엔진 소리를 높이며 고도를 올렸다. 천둥매의 18기통 엔진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강력한 힘을 뿜어냈고 고공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다. 일본군은 점점 지쳐갔고 그들의 공격은 느려졌다. 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관총 사격 준비를 마쳤다. 내 앞에 나타난 적기는 날렵한 제로센 전투기였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가락은 방아쇠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사격이 시작되자 나는 천둥매의 팔문 기관총에서 쏟아지는 총탄이 적기를 향해 쏟아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 불꽃과 연막 속에서 적기는 점차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불길에 휩싸이며 추락했다. 나는 그 순간 천둥매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기임을 확신했다. 그 강력한 화력과 탄약량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었다. 적들은 우리를 향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고 우리 편대에서도 몇몇 기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한 동료 조종사가 무전을 통해 고장 사실을 알리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김민준. 내 엔진이 멈췄다. 지원 부탁해. 나는 즉시 그에게 적군의 방어에 나섰지만 적군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나는 내 몸과 기체가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 나는 천둥매의 내구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몸소 체험했다. 적의 총탄이 내 기체를 강타했지만 기체는 흔들리면서도 계속 날아올랐다. 조종석 안에서 나는 피를 흘리며도 전의를 잃지 않았다. 우리 임무는 단순히 적을 격추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남아 우리의 나라와 동료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결심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전투가 절정에 달하던 순간 나는 갑자기 무전에서 긴박한 소리를 들었다. 모두 주의! 적이 대규모 증원군과 함께 재공격을 감행한다. 그 순간 하늘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나는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뛰는 걸 느끼며 다가올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공중전과 내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천둥매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그날의 하늘은 단순한 전장 그 이상이었고 나와 동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 무대가 되었다. 하늘은 갑자기 폭풍처럼 요동쳤다. 무전에서 들려온 경고음에 우리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김민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조종사였지만 그날 진해 상공에서 벌어진 대규모 공중전 속에서 내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만 했다. 적의 증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우리 편대를 더욱 조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적군의 대규모 전투기 편대가 우리를 향해 빠르게 접근해왔다. 그들은 수많은 제로센과 카미카제 특공대의 후예들이었고 하늘을 검게 물들일 기세로 몰려들었다. 우리 천둥매 편대는 처음에 24대였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점점 흩어지며 서로의 방어에 전념해야 했다. 나는 조종관을 꽉 잡고 내 몸과 기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박준호 소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흘러나왔다. 모두 위치를 지켜라. 무리한 선회는 금지하고 속도와 고도로 상대를 제압한다. 우리의 화력을 믿어라. 그의 지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속도를 높여 적 편대의 측면으로 돌진했다. 천둥매의 강력한 엔진은 나를 하늘로 밀어 올렸고 나는 그 힘을 믿고 공격 자세를 취했다.
첫 사격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가운데 시작되었다. 팔문 기관총에서 쏟아져 나오는 총탄은 적기의 몸통과 날개를 관통하며 불꽃을 일으켰다. 나는 적기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와 동시에 전투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기체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적의 총탄이 나의 천둥매에 명중한 것이다. 기체가 흔들리고 계기판의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조종관을 단단히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조종석 창문 너머로 펼쳐진 전장을 주시했다. 동료들은 곳곳에서 격추되었고 몇몇은 비상 탈출을 시도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적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고 나는 몇 차례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며 공격을 피했다. 천둥매는 무거운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내구성과 반응성을 보여주었다. 나는 엔진 소리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를 높이고 적의 눈을 피해 위치를 바꾸며 반격을 준비했다. 그 순간 무전에서 동료 조종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내 뒤를 덮어줘. 적이 붙었다. 나는 즉시 그의 위치로 이동해 방어 사격을 시작했다. 공중전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나는 내가 훈련받은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다. 적의 총탄이 내 기체를 때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천둥매의 강력한 화력과 견고함에 기대어 전장을 누볐다. 그날 하늘은 불꽃과 연기로 가득했고 우리 모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웠다. 하지만 전투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내 몸과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이 전투가 단순한 공중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좌우할 전쟁의 분수령임을 깨달았다. 다음 이야기는 이 치열한 전투의 절정과 내가 마주한 죽음의 문턱, 그리고 그 순간을 견뎌낸 천둥매의 힘을 전할 것이다. 그날 하늘에서 나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공중전은 점점 더욱 격렬해졌다. 나는 김민준, 진해 상공에서 치열한 대규모 공중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내 천둥매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었고 나는 그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적군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돌진해왔고 그들의 화력은 무자비했다. 제로센 전투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칼날 같은 기동으로 공격했고 나는 그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체를 움직였다. 하지만 천둥매의 무거운 몸집은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거대한 기체가 가진 강력한 힘과 견고함에 의지했다. 내 기관총에서는 불꽃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고 적기 한 대가 내 탄환에 맞아 불길에 휩싸여 하늘에서 추락했다. 그 순간 나는 전투의 냉혹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적의 집중 공격으로 내 천둥매의 동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계기판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연료가 새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불안정하게 떨렸다. 이대로는 안 돼요.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기체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갑자기 조종석 유리창에 금이 가면서 시야가 흐려졌다. 강한 충격이 내 몸을 흔들었고 내 어깨와 팔에도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을 집중했다.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무전에서 박준호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고지대로 올라가라. 거기서 속도를 이용해 적을 제압해라. 나는 조종관을 돌려 기체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천둥매의 대형 프로펠러가 미친 듯이 회전했고 엔진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고도 3만 미터 가까이에서 나는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공격 준비를 했다. 붐 엔줌 전술,
우리가 훈련하며 익힌 바로 그 전략이었다. 높은 고도에서 속도를 붙여 적에게 돌진한 후 강력한 화력으로 일격을 가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법. 나는 이를 실행에 옮기며 적들의 방심을 노렸다. 그 순간 내 눈앞에 여러 대의 적기가 포진해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이 적기를 강타하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하늘은 다시금 불길로 물들었다. 내 심장은 요동쳤고 나는 이 전투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순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내 천둥매는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연료는 부족했고 기체는 손상되었으며 내 몸도 지쳐 있었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다. 내가 살아남아야 이 싸움이 끝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투의 마지막 순간, 내가 겪은 극한의 위기와 천둥매가 어떻게 나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전투가 우리 삶에 남긴 깊은 상처와 교훈을 전할 것이다. 그날 하늘에서 나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의 한 페이지에 서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믿기 힘든 감정에 휩싸인다. 나는 김민준, 진해 상공에서 벌어진 그 치열한 공중전을 살아남은 조종사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순간들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혼란스럽다. 천둥매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가 그를 지탱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전투가 끝나고 귀환한 후, 나는 즉시 기체 점검을 받았다. 수백 발의 총탄이 내 천둥매에 박혀 있었고, 엔진과 동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정비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 정도 피해면 다른 기체는 이미 추락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천둥매의 진가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 무거운 기체가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싸웠는지 실감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자리 잡았다. 전투 중 목숨을 잃은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빈자리. 나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혔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혹은 전술을 다르게 썼더라면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전투 중 만난 일본군 조종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도 나와 같은 젊은이였고 가족과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적과 아군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생존투쟁이었다. 그날 전투를 돌아보며 나는 천둥매의 설계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판단을 했는지 생각했다. 무거운 몸집과 강력한 엔진, 그리고 과감한 화력 배치는 전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그동안 전투기의 민첩성만을 중요시했지만 천둥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지배했다. 그것은 전쟁의 논리를 새롭게 쓴 혁신이었다. 내가 그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천둥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만약 그날 조금만 더 준비가 되었더라면, 아니면 적의 전술을 완벽히 꿰뚫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투 뒤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반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었고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심경을 솔직하게 전하려 한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김민준, 진해 상공에서 살아남은 조종사지만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전투가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전쟁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시련을 던져주었다. 며칠 후, 우리는 상급 부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박준호 소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진해 상공에서 맞닥뜨린 적은 단순한 경량 전투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형 전투기를 대거 배치하고 있다. 그 성능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맞서 싸운 상대가 이미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 신형 전투기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기동성도 뛰어났으며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의 천둥매가 강력하긴 하지만 상대가 그만큼 발전했다면 전투는 한층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무전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진해 북쪽 상공에서 신형 전투기 편대가 포착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가 겪은 전투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신형 전투기들이 일본군 내부에서도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우리 정보부는 그들이 흑룡이라 불리는 최신 기종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흑룡은 경량화와 강력한 엔진, 그리고 첨단 무장 시스템을 결합한 전투기로 우리 천둥매의 강력한 무기체계에도 도전할 만한 상대였다. 박준호 소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천둥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들의 민첩성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그 회의가 끝난 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천둥매만으로 이 신형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결의가 솟구쳤다. 우리가 진다면 우리 후배와 나라의 미래가 없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배우고 그 신형 흑룡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를 전할 것이다. 이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흑룡의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나는 김민준으로서 새로운 싸움에 대비해야 했다. 진해 기지의 활주로에 서 있는 천둥매 옆에서 나는 전투기 엔진 소리와 함께 다가올 전투의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기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술과 전략,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 중요해졌다. 박준호 소령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훈련에 돌입했다. 전투기 조종에 있어서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화력의 조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 천둥매는 무거운 몸집 덕분에 급격한 선회는 어렵지만 높이와 속도를 이용한 부맨줌 전술이 효과적이었다. 우리는 고공에서 빠르게 상승의 속도를 붙인 뒤 적의 약점을 노려 일격을 가하고 재빨리 후퇴하는 전술을 반복 연습했다. 나는 처음으로 흑룡과 맞설 가상 시나리오에서 조종석에 앉았다. 시뮬레이터 속에서 흑룡은 놀랍도록 빠르고 민첩했다. 그들의 기동에 맞서려면 순간적인 판단과 냉철한 집중력이 필수였다. 나는 땀을 흘리며 반복적으로 연습했고 동료들과 함께 전술을 공유하며 약점을 보완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천둥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의 의지와 기술이 결합한 전쟁의 심장이었다. 훈련 중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쌓았다. 특히 나와 가장 친한 동료인 이재훈 중위는 항상 냉철한 조언자로서 내 곁을 지켰다. 그는 민준아, 전투는 기체와 기술뿐 아니라 마음싸움이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믿어야 진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늘 말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다. 흥룡편대가 경상북도 포항상공에서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실제 전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나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다. 출격 직전, 박준호 소령은 우리 편대의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천둥매다 무겁고 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무게가 우리 힘이다. 속도와 활력, 그리고 단결로 적을 제압하라.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불꽃을 일으켰다. 이제 전투는 단순한 기계 대결이 아닌 조종사들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동료애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둥매 조종석에 앉아 엔진음을 듣고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흥룡과의 첫 대면과 그 충격적인 전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생생히 전할 것이다. 그 전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포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하늘은 맑았지만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김민준, 천둥매의 조종석 안에서 엔진의 진동을 느끼며 다가올 전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 흥룡편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기동성과 속도에서 압도적이었다. 흥룡은 마치 검은 용처럼 빠르게 하늘을 가르며 우리 천둥매의 무거운 몸집을 조롱하듯 날렵하게 움직였다. 적들은 곧바로 공격을 개시했다. 나는 조종관을 꽉 쥐고 급강하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민첩함에 여러 차례 요격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맨좀 전술을 최대한 활용해 고도를 높였다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공격을 반복했다. 내 기관총에서 쏟아지는 총탄은 마치 천둥처럼 적기의 몸통을 강타했고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연기를 남기며 추락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우리 기체를 집중 공격했고 내 천둥매는 심한 흔들림과 함께 몇 차례 경고등이 켜졌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적들은 협동하여 우리를 포위하려 했고 나는 동료들과 함께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다. 내 몸은 긴장과 피로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다.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도 의심도 없다. 전투기와 나, 그리고 동료들이 하나 되어 싸우고 있다. 어느 순간 나는 적 한 대가 내 바로 뒤에 붙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급격한 선회를 시도했지만 흥룡의 기동성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나는 내 기관총을 최대한 활용해 그를 공격했고 총탄이 그 기체를 강타했다. 적기는 흔들리며 추락했지만 그만큼 나의 천둥매도 심한 손상을 입었다. 전투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 같았다. 하늘은 불꽃과 연기로 뒤덮였고 우리의 목숨은 바늘 끝에 달린 실처럼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천둥매의 힘을 믿었고 동료들의 용기에 힘입어 끝까지 싸웠다. 이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정신과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였고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치열한 전투의 결말과 내가 마주한 극한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진 놀라운 반전을 전할 것이다. 하늘을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투가 절정에 달하던 순간, 내 천둥매는 심각한 손상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웠다. 나는 김민준, 깊은 연기와 불꽃이 뒤엉킨 포항 상공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체를 조종하고 있었다. 엔진은 점점 힘을 잃었고 조종관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서 돌아가야 했다. 주변은 적과 아군이 뒤엉켜 혼란 그 자체였다. 내 앞에는 불길에 휩싸인 흥룡 한 대가 천천히 추락하고 있었고 그 뒤로 동료들의 기체들이 하나둘씩 전장에 쓰러졌다.
나는 마음속 깊이 동료들의 목숨을 기억하며 이 전투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건 싸움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기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던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급강하하며 가까운 아군 비행장으로 향했다. 조종석 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그 푸름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마침내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고 나는 비행기 착륙을 시도했다. 천둥매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착륙 자세를 유지했다. 엔진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기체는 거칠게 땅에 닿았다. 충격과 함께 나는 의식을 잃었지만 생존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전쟁의 참혹함과 동시에 인간의 끈기와 용기를 절실히 깨달았다. 천둥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조종사와 함께 싸우며 우리 모두의 희망과 꿈을 싣고 하늘을 지배한 상징이었다. 그 무거운 몸집과 강력한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종사들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 전투 후 나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다. 누군가가 우리 편대를 노리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야만 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음모의 실체와 내가 마주할 새로운 적, 그리고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을 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미지의 비밀을 향한 도전이다. 하늘을 가르는 천둥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